팩트 위주의 자인미 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 중년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윗눈꺼풀이 많이 처졌을 때, 윗눈꺼풀이 많이 처지면 이와 같이 시야를 가리고 또 눈꼬리가 짓무르죠. 이런 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교정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에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조회수가 많아서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 자인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위눈꺼풀이 처졌을 때 교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통적인 우리가 상안검 성형수술이라고 하죠. 보통 쌍꺼풀 라인 기준으로 해서 늘어진 피부를 이렇게 교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눈썹 아래쪽으로 처짐을 교정하는 방법. 여기 눈썹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눈썹 위로 처짐을 교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왜 전통적인 이와 같은 방법이 이렇게 자꾸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되느냐? 그 이유는 윗눈꺼풀 피부를 관찰해 보면 이 속눈썹에 가까운 요 부위 피부, 우리가 존 1, 여기를 존 2라고 하는 요 부위 피부는 얇고 위로 올라갈수록 두껍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얇은 피부를 걷어내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단점과 부작용, 불편함이 있어서 요즘은 자꾸 수술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썹 아래라든가 눈썹 위로 하는 수술이 많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수술 방법, 이 얇은 피부를 걷어내는 방법으로 수술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쪽이 이 부위거든요. 이게 존물주가 왜 요 부위 피부를 얇게 만들어놨냐면 눈을 뜬다는 것이 이 얇은 피부를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인데, 늘어졌다는 이유로 처졌다는 이유로 이 피부를 걷어내고 이 두꺼운 피부를 남겨놓으면 눈을 뜰 때 무겁습니다. 이것이 두꺼운 피부를 위로 밀어 올리려면 저항감이 있으니까 좀 답답하고 무겁다고 표현하는 분이 많고, 또 이 두꺼운 피부로 만들어지는 쌍꺼풀은 좀 이렇게 약간 어색합니다. 두꺼운 피부로 만들어지는 쌍꺼풀은 자연스럽기보다는 두꺼운 피부를 접으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이 얇은 피부, 여기 존 1, 존 2의 얇은 피부를 보존하고 쌍꺼풀이 필요하면 그 부위에다 만들고 처짐은 눈썹 아래 혹은 눈썹 위로 교정하는 이런 수술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처진 것은 우리 두꺼운 피부, 존 3, 여기 두꺼운 피부를 통해서 걷어내고, 이 두꺼운 피부를 여기서 걷어내면 본인이 쌍꺼풀이 있다고 그러면 이 쌍꺼풀이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또 쌍꺼풀이 만약 없다고 그러면 요 얇은 피부 부위 여기에다가 쌍꺼풀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안검하수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검하수 수술도 여기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근육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수술의 장점은 이와 같은 눈썹 아래 거상술 혹은 눈썹 위 거상술을 통해서 이 미간의 주름을 만드는 이 근육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와 같이 주름이 심하면 보톡스라든가 필러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몰려있는 이 표정 근육들이 우리가 부정적인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을 때는 우리가 자꾸 이와 같은 표정을 자꾸 짓게 되는데, 이 근육이 없어도 연예인, 역시 연기자라고 하죠. 연기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표정을 굳이 짓지 않아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눈썹 아래 혹은 눈썹 위 거상술을 통해서 이 미간 주름을 영구적으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짐은 눈썹 아래 혹은 눈썹 위로 교정을 하고, 그리고 그 절개선을 통해서 미간 주름도 교정하고, 또 여기 쌍꺼풀이 필요하면 여기다 자연스럽게 만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썹 아래 거상술도 제가 여기 표현한 것처럼 단순한 눈썹 아래 거상술이 있습니다. 단순한 눈썹 아래 거상술은 여기처럼 눈썹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절개선을 만드는 것이죠. 이 눈썹 아래쪽에 이 눈썹의 방향이 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절개선을 만들면 흉이 잘 감춰집니다. 그리고 빨리 자연스러워지죠. 그러나 이제 이 수술의 단점이 있어요. 이 수술은 사실 그 중년에 윗눈꺼풀이 처질 때는 이 눈썹 바깥쪽 여기가 많이 처지거든요. 이쪽이. 근데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요 부위, 요 눈썹 범위 내에만 거상이 되고 리프팅이 되고 이 부위가 교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분은 이제 다른 강담에서 수술 받고 오신 분인데, 눈썹 아래 거상술 받았는데 요 부위는 교정이 있지만 측면이 교정이 하나도 안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미간주름도 물론 교정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통상적인 단순 눈썹 아래 거상술은 대개 이 정도 범위만 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는 좀 절개선을 측면 쪽과 내측으로 연장하게 되면 한 번 수술하면 다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교정이 됩니다. 또 이렇게 측면 쪽으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가 측두부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 눈가의 주름까지 교정이 되고 개선이 되죠. 그리고 내측으로 연장하면 이것을 통해서 미간 주름도 영구적으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눈썹 아래 가상술만 시행하면 흉이 잘 안 보이고 빨리 자연스러워지는 대신에 2, 3년 가면 또 처지고, 말씀드렸듯이 측면이 잘 교정이 안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이왕이 고생하는 거 측두부 리프팅과 미간 주름이 있다고 그러면 미간 주름까지 같이 병행하는 이런 수술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보시죠. 이분은 보시면 이와 같이 많이 처져 있죠. 눈이 측면 쪽이 많이 처져 있고 미간에 주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눈뜬 근육 힘도 약하고 많이, 그래서 이분은 이와 같이 눈썹 아래 거상술을 시행하면서 요 쌍꺼풀 라인을 통해서 눈매 교정술을 시행했습니다. 눈매 교정술. 눈매 교정술이라는 건 눈을 뜨게 하는 근육 힘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수술 전, 수술 후에 눈이 또렷하게 떠지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분은 쌍꺼풀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무쌍 눈매 교정을 시행했죠. 쌍꺼풀은 잘 보이지 않죠. 이와 같이 수술을 했습니다. 처진 것은 눈썹 아래로 교정하고 눈매 교정을 시행하는데 무쌍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 분 보시면 이분은 많이 처졌고 미간 주름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진 것은 눈썹 아래로 하고 미간 주름까지 교정을 했으면 하면서 눈 아래까지 같이 교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간 주름 영구 교정술을 시행해도 이 주름이 아직 깊을 때는 흔적은 보입니다. 주름이 힘을 줘도 생기진 않지만 이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추후에 간단하게 우리가 뭐 필러라든가 뭐를 좀 교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깊은 주름이 있을 때는 미간 영구 교정술을 해도 또 생긴다. 그리고 이 쌍꺼풀은 별도로 하지 않고 본인 쌍꺼풀이 숨어져 있던 쌍꺼풀이 노출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윗눈꼴 피부가 처지고 졸린 눈이고 안검하수가 있죠. 그래서 처진 것은 눈썹 아래로 교정하면서 측두부까지 교정을 했죠. 그러면서 눈매 교정술은 여기 얇은 피부에 쌍꺼풀을 만들면서 노출되는 눈매 교정술을 시행했죠. 그래서 눈이 좀 커져 있습니다. 다른 분 미간 주름이 심하고 윗눈꺼풀이 처져 있죠. 그래서 처진 것은 눈썹 아래로 이와 같이 교정을 하면서 쌍꺼풀이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본인 쌍꺼풀이 노출되어 있고 미간 주름도 영구 교정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에는 잘 잡히지가 않죠. 힘을 꽉 줘도 잘 잡히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다른 분이죠. 이와 같이 윗눈꺼풀이 처져 있으면서 양쪽 눈에 안검하수가 있는데 이쪽이 더 심하죠. 그래서 처짐은 눈썹 아래로 교정을 하면서 측두부까지 절개술 연장을 했죠. 그러면서 안검하수 교정술은 요 부위에 별도로 만들어서 눈을 좀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흉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이와 같이 많이 처져 있죠. 근데 미간주름 교정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짐만 약 15mm, 한쪽에서 14mm 정도 처짐을 교정하고, 이분은 그 다음 날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날. 이 정도 분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죠. 그 다음 날 수술하고, 이건 수술 2주째 미간주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고 큰 불만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처져 있죠. 윗눈꺼풀이 많이 처지면 우리가 이마로 뜨기 때문에 눈썹까지 거리가 멀어지고 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관찰할 수 있죠. 처짐은 눈썹 아래로 했고 눈 아래까지 같이 교정했고, 쌍꺼풀은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본인 쌍꺼풀이 살짝 노출이 되는 거죠. 이게 눈썹 아래 거상술과 측두부까지 절개선을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개선을 시켰습니다. 안검하수가 있고 졸린 눈이죠. 그리고 윗눈꺼풀이 많이 처져 있고 미간 주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썹 아래로 절개선을 만들면서 측두부까지 연장을 해서, 그리고 요 눈썹 아래 얇은 피부 쌍꺼풀 라인에서 통해서 우리가 안검하수 교정술을 양쪽 모두 시행했고 미간 주름 영구 교정술까지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눈썹 위치가 낮거나 이마가 넓을 때는 눈썹 아래로 하는 것보다 눈썹 위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썹 위로 하면 눈썹 위치도 우리가 올릴 수가 있고, 또 넓은 이마도 이마 축소 효과도 있습니다. 눈썹 위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미간 주름도 영구적으로 교정이 가능하고 측두부 리프팅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눈썹의 방향이 대개는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눈썹 위 거상술을 시행하게 되면 흉이 눈썹 아래보다는 조금 더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눈썹 위로도 수술하는데 수술한 사람이 한 2%, 3%는 나중 6개월 이후에 필요하면 내가 문신을 하라고 합니다. 요새는 문신도 한 올 한 올 그리는 문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눈썹과 유사해서 흉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눈썹 아래로 많이 하는데 이마가 넓거나 아니면 눈썹 위치가 낮을 때는 눈썹 위치도 올릴 겸 또 넓은 이마도 축소할 겸 눈썹 위 거상술을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안경 하수가 심한 경우 이분은 60대 중반인데 뭐 여러 우리나라의 국내 대학병원도 여러 가지 안경 하수를 교정하려고 하는데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교정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피부도 처짐도 많고 이마가 이렇게 이쪽에도 안경 하수 심한 걸 알 수 있죠. 이런 때는 우리가 기존 쌍꺼풀 라인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근육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은 우리가 거근도 있고 밀로근도 있고 이 위쪽에 공통근막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통근막이라는 근육을 활용했는데 그래서 늘어진 것은 여기 쪽에서 교정을 하고 공통근막을 이용해서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했죠. 스스로 60대 중반까지 교정 못했던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이 되니까 굉장히 특히 대학병원에 여러 군데 국내 유명한 대학병원 다 다녔는데 자기 교정 못했었는데 해줬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던 경우입니다. 네, 좋아하십니다. 이상 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